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이 다가구 신축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정말 초보이신데. 근데 이것도 신축을 하면서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대요. 다가구 신축을 두 채를 해가지고 이분이 월 1,000만 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저는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부동산 초보인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그 막연함이 없는 사람이 투자를 잘해요. 막연함이 없어야 됩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이제 이분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상급지로 갈아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집도 안 팔았고요. 어디로 갈아타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어떤 얘기 했냐면 너무 막연하십니다. 너무 막연하십니다. 최소한 우리가 상급지 갈아타기를 내가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는 어디로 내가 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으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되게 충격을 받으셨대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너무 막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시면요, 투자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 해야지라는 그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런 것도 다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이어야지 우리가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연하신 사람들은요, 실행을 못합니다. 너무 막연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내가 어디로 가지? 나 어디로 가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동네도 다녀보고 그냥 아파트를 딱 정해놔야 됩니다. 이게 딱 정해졌다. 나 여기 가겠다. 라고 딱 되면요, 그때 이제 집 팔아야 되죠. 그쵸? 집을 딱 팔아가지고 옮기면 되죠. 그리고 그걸 팔면서 돈이 만약에 얼마 들어갈지, 이 돈에 대한 부분, 뭐 더 필요하면 대출도 알아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투자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요, 나의 약점을 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요 분도 최근에 저에게 상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저한테 얘기하셨냐면, 이분은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부동산 공부하려면 임장 가야 되잖아요. 본인은 이제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임장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바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집에 있기 좋아하는 그 성격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되게 이것도 욕심일 수 있는데요. 나는 그냥 집에 편하게 있으면서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어. 이렇게 그런 방법 없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욕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겠다. 내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뭔가 얻겠다 했을 때는 내가 기존에 하는 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집에 있는 거만 좋아했던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집에 있는 거 좋아해도 일단 그거 내가 버리고 임장 가셔야 돼요. 내 동네부터라도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바꾸긴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 사실 투자 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요, 저도 되게 저 소심하고요. 되게 소심하고 좀 변덕도 많고요. 되게 보수적이고요.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자산을 늘려야 되니까 저 투자해야 되잖아요. 저 퇴사도 해야 되고 저는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절실하고 이게 되게 커지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나 그런 사람이지만 그냥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서 소장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얻어야 되니까. 그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함이. 근데 내가 이런 거 다 약점도 그냥 유지하고 편하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 약점, 본인의 단점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거기에 어떤 이유를 붙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거기에 이유를 붙인다는 거는요, 그만큼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우리가 얻는다 했을 때는 거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의 나의 희생도 필요하죠. 친구 만나고, 예전 친구도 많이 만나고, 친구가 술도 마시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만큼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희생은 있어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쵸? 되게 부동산 들어가는 거 부끄럽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을 빨리 내가 고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앞에 부분과 조금 연관될 수 있지만 실행력 뛰어난 사람. 이분은 최근에 제가 이제 새벽 기상 모임을 알게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 되게 가난했어요. 되게 힘드셨대요. 가난했는데 이분이 직장 다니다가 귀농을 하셨고요. 젊은 분이 30대인데 귀농을 하셨어요.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매월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에 한 번씩 1년치 소득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매월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이 다가구 신축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정말 초보이신데 투자를 전혀 했던 분이 아니세요. 근데 강의 한번 딱 듣고 다가구 신축을 하셨대요. 근데 이것도 신축을 하면서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대요. 네, 땅도 알아봐야 되고 건설 업체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해내셨어요. 그래서 다가구 신축을 두 채를 해가지고 이분이 월 1,000만 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성향이냐면 이분은 무조건 그냥 실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을 못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선택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르느라 우리가 실행 못합니다. 근데 실행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분도 하시는 얘기가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됐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힘든, 그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다가구 신축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꼈던 게, 아, 이 실행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다른 선택지를 두지 않는구나. 그냥 무조건 가는구나. 무조건 하는구나. 그걸 하면서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그래도 계속 참고 해내는구나. 결국 해내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실행력을 키우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 실력을 정말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막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구체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본인의 약점을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진이들께서는 분명히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